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유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 DC간을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DC간에서 구현을 했던 Discriminator와 Supervised Learning에서 구현을 해보았던 유넷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픽스-투-픽스 페이퍼를 리프로듀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DC간을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DC간을 구현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함께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실습을 할 때 유넷 구조도 함께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넷 구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을 해서 픽스 투 픽스 논문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픽스 투 픽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DC간 실습에서 구현을 했던 파일들을 모두 복사해서 픽스 투 픽스라는 폴더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투 픽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였는데요. 해당 폴더 안에 DC간에서 구현을 했던 파일들을 모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들을 파이참을 이용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인터프리터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프로젝트 인터프리터라는 창에서 이전에 사용을 했던 유넷 36이라는 인터프리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인 DC간에서 사용을 하던 모든 파일들을 복사해 놓았는데요. 모델이라는 파이썬 파일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터 구조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픽스-투-픽스 페이퍼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픽스-투-픽스를 검색을 해주세요. 첫 번째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퍼, PDF, 해당 페이퍼가 픽스-투-픽스의 오리지널 페이퍼인데요. 픽스-투-픽스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픽스-투-픽스의 전반적인 플로우 차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 X가 제너레이터 G에 입력이 되었을 때 제너레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GX라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 이미지 GX와 리얼 이미지 Y에 대해서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GX가 들어올 때 제너레이터의 입력인 X도 함께 컨캐티네이션이 돼서 전달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컨디셔널 겐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퀘이션 1이 컨디셔널 간 모델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력으로 인풋 X가 동반이 되어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픽스 투 픽스에서는 에런 로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벨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 간에 에런 로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오브젝티브 펑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컨디셔널 겐 로스와 에런 로스 두 개의 콤비네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유넷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모듈은 컨볼루션, 배치, 렐루 모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세한 구조는 서플리먼터리 파티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서플리멘터리 파트인데요. 한번 상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K라는 디노테이션은 컨볼루션, 배치, 렐루 레이어의 K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모듈을 얘기를 하고, CDK라는 디노테이션은 컨볼루션, 배치, 드롭아웃, 렐루 레이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모듈을 CDK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드롭아웃 레이시오는 5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는 4x4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에 스트라이드 2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운샘플링이 스트라이드 2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이 스트라이드 2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구현을 했던 레이어라는 파이썬 파일에서 DCBR 모듈과 CBR 모듈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의 엔코더와 디코더의 시퀀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64 채널에서 512 채널까지 2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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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를 하게 되고 채널이 512가 되는 순간부터는 512 채널로 유지를 한 채 4개의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개의 레이어로 엔코더 파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디코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음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CDK 모듈을 사용을 하고 연속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향후에 있는 채널들은 보시는 것처럼 512, 256, 128, 64로 반씩 그 채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넷 구조의 디코더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개수가 2배가 되어 있는 형태인 1024, 1024, 1024 또는 512, 256, 128과 같이 엔코더에서 전달이 된 채널이 함께 묶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배가 되어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코더와 디코더에서 사용이 되는 레이어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디코더 레이어를 지난 후에는 64 또는 128 채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웃풋 채널인 3 채널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탄젠트 펑션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전에 구현을 했던 디시간의 제너레이터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렐루가 적용이 될 때는 엔코더의 경우에는 슬로프를 0.2 가지는 리퀴 렐루가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렐루가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스트 픽스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0x70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해당 구조는 저희가 D시간에서 구현을 했던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는 저희가 이전에 D시간에서 구현을 했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4, 128, 256, 512까지 채널이 익스텐션 된 후에 마지막 레이어를 지나고 나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원 디멘셔널 아웃풋으로 매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지막 레이어가 원 디멘셔널 아웃풋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시그모이드 펑션이 수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도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레이어에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 옵션을 none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엔코더 파트와 마찬가지로 0.2 슬롭을 가지는 리퀴드 렐루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트레이닝 디테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을 수행을 할 때 지터링이라는 트릭을 사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터링이라는 테크닉은 인풋 이미지를 286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한 후에 다시 랜덤하게 256으로 쿨업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웨이티드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제로민과 0.0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는 형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적용이 모두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 투 픽스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구조와 트레이닝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반으로 구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구현을 해야 할 부분은 제너레이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유넷 구조를 구현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픽스 투 픽스에서 사용이 되는 제너레이터 모델을 따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픽스트픽스의 생성자는 이전에 D시간에서 사용을 했던 생성자와 동일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코더 파트와 유넷 디코더 파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 파트에서는 CBR2D 모듈을 사용을 해야 했는데요. 이는 저희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엔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다운샘플링 팩터가 2인 컨볼루션 레이어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BR2D 모듈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널 사이즈는 4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는 논문에서 모든 컨볼루션 필터의 커널 사이즈는 4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노멀라이즈한 루틴은 넌으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즈한 루틴이 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코더의 렐루는 0.2 슬롭을 갖는 위키 렐루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코더에 정의가 되어 있는 모든 렐루는 0.2 슬롭을 가지는 위키 렐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드 팩터도 2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논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는 스트라이드 2를 갖는다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 투 픽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엔코더 파트를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두 번째 엔코더 파트도 동일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엔코더 파트에서 아웃풋 채널은 이전 채널의 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x n 커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터 사이즈는 4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레이어에서부터는 배치 노멀라이즈한 루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루도 동일하게 0.2 슬롭을 갖는 위키 렐루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도 2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엔코더 파트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엔코더 파트의 레이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레이어를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510이라는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풋과 아웃풋 채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더 파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인 디코더 파트를 사용을 할 게 아니고 유넷에서 사용이 되는 디코더 파트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사이즈가 2배가 되어 있는 형태의 디코더 레이어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디코더 레이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를 정의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시는 것처럼 CDK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랍아웃 루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디코더 파트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디코더 파트에서는 DCBR2D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유인즉슨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서 디코더 파트에서는 업샘플링 팩터가 2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디코더 파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채널의 사이즈가 2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12 채널을 갖는 형태로 디코더 레이어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 파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렐루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디코더 파트도 논문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스트라이드 팩터를 2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 파트의 처음 3개의 레이어에서는 드랍아웃 루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드랍아웃 레이시오는 보시는 것처럼 50%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디코더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부터는 인풋 채널이 2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엔코더에서 전달이 된 채널이 컨캐트네이트해서 디코더의 입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레이어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피 커넥션을 이용하여 엔코더 파트를 컨캣하여 디코더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풋 채널을 2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드랍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의 세 번째 레이어까지만 드랍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레이어에 대해서는 드랍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를 기반으로 나머지 디코더 파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어까지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노멀라이제이션 루틴도 사용을 하지 않고 렐루 루틴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코더 파트까지 모두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forward 펑션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모델은 이전에 저희가 구현을 했던 유닛 구조와 유사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빠르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코더 파트는 시퀀셜하게 쭉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엔코더 파트를 모두 시퀀셜하게 작성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디코더 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코더 파티의 인풋은 엔코더 파티의 가장 마지막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코더 파티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랍아웃 루틴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단에 드랍아웃 루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드랍아웃이 통과된 피처는 엔코더의 데이터와 컨캐테네이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캐테네이션을 시킴으로써 해당 디코더의 인풋의 채널이 2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컨캐테네이트 된 데이터를 두 번째 디코더 레이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드랍아웃 루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을 반복을 함으로써 나머지 디코더 파트를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코더 파트를 모두 연결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코더 파트의 마지막 레이어가 지난 후에는 하이퍼탄젠트 펑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2픽스 페이퍼에서 사용을 하는 제너레이터 모델을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루틴도 픽스2픽스에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수정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픽스2픽스가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게끔 조금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인데요. 첫 번째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태스크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각각 픽스2픽스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도 픽스2픽스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number of epoch도 300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0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스2픽스 논문을 보시면은 트레이닝 디렉션을 정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맵에서 포토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고 포토에서 맵으로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디렉션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놓은 옵션이라는 아규먼트에 디렉션이라는 네임과 그 파라미터를 0 또는 1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고 디렉션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0으로 정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사이즈도 64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해야 할 아규먼트가 하나 더 있는데 해당 파이널 오브젝티브 펑션에 보시면은 컨디셔널 간 로스와 에러 로스 간의 비율을 정의하는 람다라는 웨이팅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핸들링을 해주기 위해 파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100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논문에서도 보면은 람다 텀을 100으로 정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파이썬 파일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신 후 저희가 방금 추가했던 웨이트 텀을 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파트인데요.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셋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이동을 하신 후 픽스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캐글에서 제공을 하는 픽스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총 4가지의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패사드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사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과 그에 해당하는 라벨 이미지 2개의 페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총 3가지의 폴더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을 클릭을 하신 후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을 압축을 풀어 보시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 2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감안하고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요한 디렉토리들을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은 데이터셋을 로드하기 위한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수정을 하셔야 할 부분은 데이터를 트랜스폼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닝 디테일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터링 테크닉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터링 테크닉이란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286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한 후 랜덤하게 256 패치를 크로핑을 하는 테크닉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폼 부분의 리사이즈 파트에서 286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랜덤 크롭이라는 루틴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리사이즈를 한 후 256 사이즈로 랜덤 크로핑을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디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지터링 테크닉을 동일하게 구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디렉토리는 트레인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은 앞서 정의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태스크와 옵션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셋에 대한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데이터 로더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밸리데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로더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셋 파이썬 파일에서 해당 데이터를 라벨과 인풋으로 나눠주는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에서 getItem이라는 함수로 이동을 해주세요. 디렉션에 따라서 라벨과 인풋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의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의할지 선택을 하는 구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가 0일 경우에는 레프트 파트가 라벨로 정의가 되고 라이트 파트를 인풋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일 경우에는 라벨을 라이트 파트로 정의를 하고 인풋을 레프트 파트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파트도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시 트레인이라는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들을 마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픽스2픽스인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는 픽스2픽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2픽스에서 사용이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간을 따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컨캐트네이트가 되어 있는 형태의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풋 채널이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서 채널 사이즈를 2배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아웃풋 채널은 동일하게 1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2픽스에서 사용이 되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모두 호출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디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웨이트들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제로민과 0.0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는 형태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논문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간 로스와 에러 로스, 총 2개의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2개의 로스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로스 하나와 간 로스 하나, 이렇게 2가지 로스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고요. 텐서보드의 서머리 라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주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을 직접 시키는 루틴인데요. 해당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모두 트레인 모드로 정의를 한 후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제너레이터의 로스가 간 로스와 에런 로스 2개가 생겼기 때문에 로스를 저장을 하는 어레이도 수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에런 로스 하나와 제너레이터의 간 로스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DC간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노이즈 벡터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픽스2픽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루틴은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요.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전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이 보시는 것처럼 라벨 또는 아웃풋, 싱글 이미지가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채널 방향으로 컨캣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풋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컨디셔널 겟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리얼이라는 베리어블로 변경을 해주고 아웃풋을 fake라는 베리어블로 변경을 해주세요. 로스는 간 로스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은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웃풋과 인풋을 컨캐트네이트 시킨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도 간 로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에런 로스가 추가가 되었다는 건데요. 해당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런 로스는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페어를 이루는 라벨 간의 로스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간 로스와 에런 로스의 컨비네이션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weight라는 값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에서 100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해보았는데요. 손실함수를 계산하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하는 부분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인풋과 라벨 모두 이미지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과 라벨을 저장하는 루틴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는 루틴을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은 밸리데이션을 하는 루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하는 루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전에 노그레디언트라는 부분을 추가를 한 후 해당 블럭 안에다가 트레이닝 코드를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파트를 모두 붙여 넣었는데요. 하나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루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을 이밸류에이션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도 밸리데이션으로 모두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도
트레이닝이 아닌 밸리데이션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set gradient랑 optimization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모두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부분도 모두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들을 주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트레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밸리데이션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구문에서도 밸리드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트 하는 부분도 10으로 수정을 해주신 후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디렉토리도 밸리데이션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텐서보드의 라이터도 밸리데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네트워크를 저장하는 횟수도 50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에 대한 라이터도 클로즈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2픽스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루틴을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테스트 함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ait라는 아규먼트를 파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테스트 모드에서는 지터링하는 루틴을 적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해당 구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픽스2픽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호출할 수 있는 루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부분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를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 앞에서 정의를 했던 밸리데이션 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o gradient 부분부터 마지막까지를 밸리데이션에서 사용을 했던 루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validation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의 이름을 모두 테스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데이터 로더도 테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아웃풋이 제너레이트가 됐다면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생성이 된 아웃풋 이미지와 라벨 가이의 에러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에러 로스를 칼큘레이트 하는 부분은 남겨두시면 됩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에폭이라는 파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력을 하지 않도록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도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방금까지 calculate한 로스의 평균값을 출력을 하는 구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루틴까지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파일로 돌아가신 후에 방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이 있는 경로를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도 256 by 256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수정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서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트레이닝이 잘 수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트레이닝 코드를 무료 GPU 플랫폼인 콜앱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의 폴더에 접근을 하였는데요. 해당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더보기 구글 콜앱을 선택을 해주세요. 콜앱에서 에딧에서 노트북 세팅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GPU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이브 다음으로 커넥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트가 완료가 되면은 좌측에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후 마운트 드라이브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드라이브에서 마이 드라이브, 저희가 방금 작성한 폴더로 이동을 해보았는데요. 이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카피 패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셀에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아규먼트로 직접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들을 콜앱에 맞게끔 수정을 하였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앱에서 GPU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픽스2픽스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닌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네트워크의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픽스2픽스에 사용이 되는 제너레이터를 구현을 했던 모델이라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BR 모듈에 놈이라는 아규먼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레이어라는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놈이라는 아규먼트는 bnom과 inom 두 가지 스트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놈이라는 베리어블이 비놈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 놈이라는 베리어블이 inom이라는 스트링을 갖게 되면은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메인 파일에 새로운 아규먼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일에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추가한 다음에 트레인 파이썬 파일에서 놈이라는 베리어블을 파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놈이라는 베리어블을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에 아규먼트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픽스2픽스라는 클래스에도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비놈으로 설정을 하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가지는 네트워크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를 inom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 네트워크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콜앱에서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변경을 한 후 콜앱에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파스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실행 구문에 놈을 inom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해당 코드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여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멀라이제이션이 inom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도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4가지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시켜 보았는데요. A2B는 맵에서 포토로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이고, B2A는 포토에서 맵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입니다. 더불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 결과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 결과 두 가지 모두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콜앱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모드를 테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노멀라이제이션 옵션과 각각의 디렉토리들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트레이닝 모델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셀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고, 나머지 2개의 셀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학습이 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를 모두 수정을 하였는데요.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데이터셋의 디렉션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한 맵에서 포토로 트레이닝이 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 컬럼은 인풋 이미지인 맵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컬럼은 포토 이미지인 라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벨과는 다르지만 건물의 외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한 맵에서 포토로의 매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컬럼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형상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에서 맵으로 매핑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한 매핑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럼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토 이미지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맵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한 매핑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결과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픽스2픽스 페이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도 구현을 해보고 픽스2픽스에서 사용이 되는 트레이닝 테크닉들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콜앱이라는 GPU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픽스2픽스 페이퍼를 유의미하게 리프로듀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클간을 구현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픽스2픽스 페이퍼를 구현에서부터 트레이닝,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테스트 결과가 잘 리프로듀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클간을 리프로듀스 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